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버전의 가상그룹 메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그룹은 미리 정의된 거리 규칙을 사용하여 요소를 대량 배치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영화관이나 강당의 의자들 혹은 천장의 다운라이트 같이 반복되는 동일한 객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좀 더 쉽게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상단 드래프팅 메뉴의 2D 그룹의 하위 메뉴를 눌러보시면 제일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메뉴 이용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해당 개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치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창을 먼저 열어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아래에 3개의 메뉴를 이용해서 가상그룹의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창을 열면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 개체를 이제 가상 그룹으로 만들 건지, 그룹 2D 그룹을 가상 그룹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이 그룹 교체 같은 경우에는 2D 상에 표시하고 3D 상의 개체가 이제 상이할 때 이 두 번째 항목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체부터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정하기에서 원하는 개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영화관이 됐으면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운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개체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내가 회전시켜서 배치하겠다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이제 회전 항목에서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 좌우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 요거 회전은 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우선 이 기준점은 요 해당 개체 하나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개체의 저는 중앙에 기준점을 잡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 개체가 배치될 간격에 대한 설정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소 사이의 수평거리, 그러니까 개체와 개체 사이의 X축 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기본값이 85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요소 사이의 수직거리, 말씀드렸다시피 개체와 개체 사이의 수직거리, 그러니까 Y축 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기본값이 9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로부터 최소 거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만약에 5천에 5천짜리의 이제 방 안에 이제 요 개체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경계가 이제 벽의 안쪽 선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벽의 안쪽 선 라인으로부터 500만큼 안쪽으로 들어와서부터 이제 요 개체들을 가상 그룹을 배치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500부터 이제 벽의 안쪽 선까지 거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의 X축 간의 X축 값은 지금 각도가 0도로 되어 있는데 이 0도로 입력된 상태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수평 수직을 이루면서 배치가 될 거고요. 여기 만약에 양의 X축 값이 45도로 되게 되면은 이 개체들이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배열돼서 배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적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50을 하고 그 다음에 요소 배포 제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의미했냐면 내가 지정한 영역 안에 얼마만큼의 개체를 넣을 건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지정한 영역 안에 요 간격 값들이 다 조절이 돼서 산출된 일정한 개수가 있는데 내가 그것보다 적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 해당 영역 안에 요 개체가 가상 그룹으로 배치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소 배포 제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어느 정도 계산한 값보다 조금 넉넉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이 기준점 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정한 영역을 지정을 하는데 그 영역에 어디를 기준으로 요 이제 전체적인 가상 그룹을 배치할 건지 기준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그냥 기본값인 중앙으로 저는 두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방향 원점에서의 옵셋. 우선은 저희가 이제 원점을 여기
만약에 이게 방을 한 칸으로 봤을 때 가운데를 이제 원점으로 생각을 하고 중심점을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500을 입력하게 되면은 중앙으로부터 500만큼 이동해서 이 개체들이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중심에서 얼마만큼 y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요 가상 그룹들이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배치하실 때에는 동일하게 가상그룹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래프팅의 2D 그룹의 하위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가상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영역을 지정하실 때에는 아까 여기 3개의 메뉴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프로필별 배포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2개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 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배치할 수가 없고요. 프로필별 배포는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서 배치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필별 배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일정한 치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정한 치수를 임의대로 입력을 해서 한번 영역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000 위로 5000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해당 5000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벽으로부터의 거리가 아까 제가 500을 입력했기 때문에 원래 기준점으로부터 500 안쪽부터 이제는 요 개체들, 가상그룹의 개체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가로의 거리 그리고 Y축 세로의 거리를 이렇게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벽별 배포하고 방별 배포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벽체를 그려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일한 면적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벽체를 이용해서 동일한 면적을 제가 구성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벽별 배포를 할 거고요. 하나는 방별 배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해 놓은 가상 그룹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그룹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가상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벽별 배포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벽별 배포는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그 영역이 지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별 배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인식이 되죠. 그래서 공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아까 설정해 놓았던 설정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방별 배포하고 벽별 배포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보시게 되면은 방별 배포를 선택했을 때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는 방인 것 같은데 뭔가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죠. 그리고 밑에 빨간 글씨로 표시한 점 가까이에는 개체가 없습니다 라는 항목이 나타나실 거예요.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 아치라인에서 얘를 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벽별 배포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얘를 방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이 더 추가가 돼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 빌딩 메뉴에 방과 면적을 선택을 하위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벽에 의한 방, 그러니까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얘한테 방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에 의한 방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당 공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공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얘가 하나의 공간으로 방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은 요 방의 이름하고 그리고 요 방의 면적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얘가 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별 배포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단 드래프팅 메뉴에 2D 그룹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가상 그룹을 선택하고 방별 배포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제 관리실 하고 그리고 밑에 면적이 나와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포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방별 배포로 이쪽도 한번 되나 확인을 해볼게요. 얘를 지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상 그룹의
방별 배포, 얘는 방으로 인식하게 설정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역을 지정하는 3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아까 저희가 하던 여기 개체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룹 교체하고 그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제거하고 요 이제는 실에다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정을 하기 위해서 2D 그룹에 가상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창을 여신 다음에 이번에는 2D 그룹을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D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선 기본값으로 A로 되어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변경하실 때는 여기 수정하기 버튼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저는 이렇게 A로 변경을 할 거고요. 기준점은 이 개체의 중앙으로 잡고 배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X 간의 거리 그리고 Y 개체 간의 Y 거리도 그냥 기본값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경계로부터의 최소 거리 500, 아까와 거의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X축, 얘는 한번 45도로 입력을 해볼까요? 45도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면적 안에 500개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개로 넉넉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점은 면적 전체의 중앙으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그냥 아무렇게도 이동하지 않고 그냥 0과 0을 입력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2D 그룹에서 가상 그룹에 지금은 방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벽별 배포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벽별 배포를 선택하고 두 번째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아까 45도로 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른 메뉴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상 그룹의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교체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교체 그룹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3D 상에서의 모양하고 그리고 2D 평면상에서의 모양을 이제 다르게 할 경우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수정하기 버튼은 2D 상에 나타나 있는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호는 요걸로 하고 그리고 개체는 천정 전등 2로 한번 해볼게요. 천정 전등 2로 선택을 하면 개체는 요걸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2D 작업창에 요 2D 작업창에는 요 개체가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값들은 그냥 그대로 얘는 0도로 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0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2D 그룹에 가상 그룹에서 벽별 배포를 선택하신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선택한 2D 그룹의 개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3D 상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반달 모양의 천정 전등 2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고요. 내가 뭐 특정한 몇 개의 전등만 다시 이제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요 4개의 전등만 제가 다른 걸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전등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체커보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체크보드가 수정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체커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가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우선은 이 개체 하나에 대한 개체를 수정하실 때에는 여기 이제 5개의 메뉴 중에서도 여기에 그룹 교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룹 교체를 선택해 주시고 뭔가 바꾼다는 의미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룹 교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개체, 2D 개체는 변경할 수 없고요. 3D 개체를 변경하실 때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 선택, 그러니까 선택한 개체만 다른 개체로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요 하나의 요 그룹에 있는 개체만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층에 있는 요 동일한 그룹에 다 적용을 할 건지 3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요 안에 4개만 이렇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씩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 전등이 아니라 다른 전등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천장 전등 1으로 해볼게요. 1로 해볼게요.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만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택한 박스에 보이는 전등 하나만 교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얘만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전등도 체커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 교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만 변경할 거기 때문에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라이브러리에서 천장 전등 1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전등이 이렇게 교체가 됐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이렇게 말고 간격을 조금 더 다르게 변경을 하겠다, 이제 전등 사이의 간격을 수정을 하겠다 싶으실 경우에는 전등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체커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재배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재배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선택했던 설정창이 그대로 나타나실 텐데 거기서 이제 간격이나 이런 각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배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2D 요소를 이제 다른 그룹으로 변경하겠다 싶으실 때는 변경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요소 사이의 거리, 얘를 이제 한 1000씩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1000. 그리고 Y축 간의 거리도 100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한번 해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간격이 조금씩 멀어진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지금 아까 하나씩 이 전등을 교체했을 때 전등이 지금 다시 원래 이제 기본 값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요 이제 전체 메뉴에 대한 재배포가 더 큰 상위 메뉴이기 때문에 하나씩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다 수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각각 이제 전등을 하나하나 배치하게 되면은 만약에 전체적인 전등이 조명이 변경이 됐을 때 각각 다 다르게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배치하고 삭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상 그룹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객체를 이제 여러 개를 배치하실 때에는 이 가상 그룹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수정하거나 관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게 일정한 간격대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한 스타일의 의자를 여러 개 이제 아무렇게나 막 배치해 놓고 걔를 이제 다른 스타일의 의자로 한번 변경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얘를 이제 지우고 싶으실 때도 우선 하나의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체커보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동일한 요소 선택, 얘랑 동일한 요소가 다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전체 선택이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우기도 훨씬 편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의자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불규칙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배치를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래프팅 메뉴에 2D 그룹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가상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설정창에서 우선 원하는 객체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사무실 의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의자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은 할 필요가 없고 기준점은 해당 객체의 중심을 두고요. 그리고 이 객체는 얘는 비정형으로 막 배치할 거기 때문에 조금 크게 배치를 해볼게요. 1000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경계는 한 500 정도로 두고 0도로 입력하고 상대적 높이는 얘는 의자이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서 0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전체 중앙하고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역에 한번 의자를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2D 그룹에서 가상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벽별 배포에서 벽을 인식하는 공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의자가 배치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쪽에 가운데 부분에 이제 공간으로 두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이제 필요 없는 개체들만 이렇게 삭제시켜 주시면 돼요. 삭제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삭제시켜 주시게 되면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만 이제 의자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의자의 디자인이 이제 다른 걸로 변경된다 싶으실 때는 해당 의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 체커보드에 여기에 그룹 교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이 전체 그룹에 대한 의자를 변경할 거기 때문에 현재 층에서 교환 실행, 이 층에 있는 하나의 그룹에서 교환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 라이브러리에서 로딩하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변경할 의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 의자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놓고 관리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편하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조금 더 불규칙하게 배치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우선은 배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동 마커에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치를 해 놔도 돼요. 그러면 종류가 다른 의자더라도 종류가 같은 의자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을 때 이제 교환이 한 번에 다 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정이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경하실 때는 이렇게 체커보더에 그룹 교체 여기서 또 다른 의자로 이렇게 변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 의자로 변경을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정이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2D도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A인데 내가 B로 교환을 하겠다 싶으시면은 이 체커보드에 그룹 교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라이브러리에서 B가 여기 있다. B로 변경을 하시고 확인 버튼. 현재 층에 있는 모든 그룹에 다 교환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하나씩 선택된 요 하나만 B로 변경을 할 건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현재 층에서 요 전체 하나 그룹에 다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개체들을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작업하시기에 편리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개체가 조금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할 여지가 있는 개체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가상 그룹으로 관리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